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참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참 좋게 봤던 믿었던 정치인들이 헷가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도 야 그래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뭐 전당대회가 뭐 내분이 원래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외부랑 싸우는 것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해도 일단 당대표가 한동훈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리고 난 뒤에는 다 원팀이 돼 가지고 으쌰으쌰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이거는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한마디로 추하거든요. 이름 따라 간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네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추씨도 많은데 왜 이렇게 추경호는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냥 여자 추미애 아니지 추미애는 이미 여자구나. 남자 추미애 그냥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자 추미애라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친윤들이 지금까지 불과 직전까지 장해찬이라는 사람이나 뭐 서정호 변호사나 그리고 막 수많은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냥 치가 떨립니다. 뭐 그렇게 자기 자리에 대한 그게 욕심이 크다고 그 자기에 대한 한낱 그 자리 때문에 보수 정부 전체를 갖다가 지금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동훈이 무슨 뭐 말아먹는다라고 하는데 제정신입니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10%대가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 날 또 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MBS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19% 최저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19%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이슈가 거의 다 들어가지 못한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갔던 그런 여론조사였는데 그 이후에 여론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무슨 뭐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적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더 지금 이제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론이 좋아질 리가 있겠냐고요. 100%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19%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8%나 17%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17%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대국민 담화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거는 17%에서 또 2% 떨어지면 15%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뭐라고 지적합니까? 15%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탄핵 상태다. 정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상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19%에서 15%가 대단한 격차가 아니잖아요. 4%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위급함과 심각함을 갖다가 알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 인간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게 친윤들 아닙니까? 나라가 망조에 빠졌을 때 특징들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봤을 때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그 간신배들, 십상시 같은 인간들 때문에 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당대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입장차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한동훈을 그런 식으로 비난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보수 정부가 무너지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친윤 간신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추경호는 뭐 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살다 살다가 저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입장문을 발표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처음 보셨을걸요. 저는 갑자기 무슨 유튜브 그 이제 화면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무슨 뭐 입장 발표 이러길래 이 사람 사퇴하나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대통령에만 대국민 담화에 가마 감동을 느꼈다 무슨 뭐 하늘나라 승천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실 보수 지지층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아니에요? 그 억울한 거는 알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그 누가 모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악마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뜨린다라는 거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국민 담화에서 포인트가 됐었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얘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추경호 같은 인간은 튀어나와 가지고 진솔함을 느꼈다. 진정성을 느꼈다. 제정신이냐고요. 추경호가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뭐 총리 자리를 노린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임명직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라고 할 수는 총리 자리가 탐해가지고 그런 거를 탐해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제가 치가 떨립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정말 치가 떨려요. 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돼 그 막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 장해찬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봐도 치가 떨립니다 정말로. 장준석 아니에요 장준석. 이준석 했던 짓거리랑 뭐가 다르냐고요. 장준석인 것이고 서정호 변호사도 서준석 아닙니까. 준석이 트리오예요 세 명이 지금. 나라 지금 망조로 빠뜨리고 있는 세 명의 트리오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해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진솔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이른바 이제 그 김영선 해줘라라고 하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이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뭐 명확하게 해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무 그때 바빴기 때문에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실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너무나 바쁘셨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명태균한테 그때 했던 얘기 자체가 그냥 응원차 했던 얘기다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의 원래 말씀이셨고 이번에도 그런 말씀이신데 공개가 된 녹취록에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얘기와 이번에 얘기하셨던 거 너무 바빴기 때문에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시간도 없었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이라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명이 그게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명태균의 그 문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소통 문제도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들어보니까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소통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이제 소통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한 몇 차례 정도 문자 같은 거를 좀 주고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상은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14, 15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지금 모든 플랜을 다 짜고 있잖아요. 14일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갖다가 그때 표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거기 있는 것이죠. 김혜경에 대한 그 선고를 희석시키겠다라는 거고 15일 날 같은 경우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이 이미 김건희 여사랑 그다음에 명태균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뭐 15일에 깐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분명히 이제 그 일상적인 것들 몇 차례 주고받은 게 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해명이 맞기를 그냥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교 활동을 제외하고 대외 활동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원래 또 에이펙 정상회담 거기 이제 또 가실 때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염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안 가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설마 그것까지 같이 가신다라고 하면은 정무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그런 걸 따지는 거가 사치가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경우도 바꾸시겠다라고 근데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는 바꾸시겠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냥 원래 얘기했던 거는 그거였죠.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휴대폰을 바꿔 써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를 더 줄여나가고 국민 여러분들이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명확하게 나 핸드폰 바꾸겠다. 뭐 전화번호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또 내서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약간 좀 마사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사실 이제 지금 TK 쪽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가운데서도 그 분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뭐 국정농단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가 당연히 국정농단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뭐 조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질문이 나왔으면은 명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금까지 쭉 2시간 동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그런 것들 못하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내가 그냥 내조에만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유경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같이 언급하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경수, 김건희 두 사람을 뭔가 이렇게 대치시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그 인적 쇄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리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이번에 그 강기훈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친분이 있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지금은 사퇴하는 게 맞죠. 이렇게 정부에 부담을 끼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국을 정말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퇴하는 게 맞죠. 근데 결국에 이제 강기훈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라인 같은 경우도 실체가 없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그 갈등설회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당과 정부가 따로 가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한동훈 대표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상 우리도 이제 마음을 결단해야 되겠다. 다음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은 당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한동훈을 버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잖아요.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라는 얘기가 그 뜻이니까 아예 한동훈과는 이거를 뭔가 관계를 어떻게 할 이런 어떤 생각은 없어 보이시니까 당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당적인 차원에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국민의 뜻대로 가면은 답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